위기 문명을 만들다 제7화 통계 여제 나이팅게일. 램프의 불빛 너머에 숨겨진 천재. 1854년 11월 터키 이스탄불 근처 스쿠타리에 위치한 군 병원에 한 영국 여성이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1820년에서 1910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역사는 그녀를 백의의 천사 램프를 든 여인으로 기억하지만 이는 그녀의 진정한 정체성을 가린 베일에 불과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상처 입은 병사들을 돌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와 통계를 무기로 삼아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크림 전쟁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나이팅게일은 병사들이 적의 총탄이 아닌 병원의 비위생적 환경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냉철한 숫자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녀는 19세기 최초의 데이터 과학자였고 시각화 통계학의 선구자였으며 증거 기반 의료의 창시자였습니다. 1853년 시작된 크림 전쟁은 러시아 제국과 오스만 제국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영국, 프랑스 연합군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적 갈등과 세력 균형을 둘러싼 전쟁이었지만 실제로는 근대화로 무장한 서구 열강과 쇠퇴하는 전통 제국 사이의 문명사적 충돌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여러 면에서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전신이 전장에서 사용되었고 사진이 전쟁을 기록했으며 신문 기자들이 전선에서 실시간으로 보도를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전투로 인한 사망자보다 질병으로 죽는 병사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국군의 의료 체계는 18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군의관들은 대부분 민간 의사로서의 경험이 부족했고 야전 병원은 기본적인 위생시설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병원은 치료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곳에 가까웠습니다. 타임스 특파원 윌리엄 하워드 러셀의 보도는 영국 본토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이 더러운 바닥에 누워 썩어가고 있다. 기본적인 의료용품조차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의료개혁에 대한 여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당시 34살이었던 그녀는 이미 런던에서 간호교육과 병원 개혁 활동으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시드니 허버트 전쟁장관은 나이팅게일에게 크림 반도로 가서 영국군 병원의 간호 업무를 총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38명의 간호사를 이끌고 1854년 11월 스쿠타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직면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함이었습니다. 스쿠타리군 병원은 원래 터키군 막사였던 건물을 급조로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4마일에 달하는 복도에는 부상병들이 빼곡히 누워 있었고 기본적인 위생시설은 전무했습니다. 하수시설이 막혀 악취가 진동했고 쥐와 벼룩이 들끓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도착했을 때 병원의 사망률은 42%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투에서의 사망률보다 7배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군 의료진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병사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다른 간호사들과 구별되는 점은 그녀의 수학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한 그녀는 상황을 감정이 아닌 숫자로 파악하려 했습니다. 도착 즉시 그녀는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의 입원 환자 수, 사망자 수, 사망 원인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망자들을 전투 관련 사망, 질병 사망, 기타 원인 사망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초기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854년 11월 사망률은 42%, 전투 관련 사망은 전체 사망의 16%, 질병 관련 사망은 전체 사망의 81%, 기타 원인은 3%였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즉시 위생개혁에 착수했습니다. 병원 청소, 환기시설 개선, 하수도 정비, 영양상태 개선 등을 단행했습니다. 초기에는 군 의료진들의 강한 반발을 받았지만 그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개혁의 효과는 데이터로 즉시 나타났습니다. 1855년 2월 사망률은 20%로 감소했고 1855년 5월에는 사망률이 2%로 급감했습니다. 질병 관련 사망률은 81%에서 10%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나이팅게일의 위생개혁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나이팅게일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자신의 발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계표를 읽는데 익숙하지 않았고 복잡한 숫자 나열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시각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폴라 에어리어 다이어그램, 일명 로즈 다이어그램 또는 콕스콤 차트였습니다. 로즈 다이어그램은 원을 여러 개의 부채꼴로 나누고 각 부채꼴의 면적으로 데이터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나이팅게일은 이를 파란색 부채꼴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 빨간색 부채꼴은 전투 관련 부상으로 인한 사망, 검은색 부채꼴은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활용했습니다. 각 부채꼴의 면적이 사망자 수에 비례하므로 한눈에 어떤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파란색 부채꼴의 압도적인 크기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로즈 다이어그램의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복잡한 통계표로는 설득하기 어려웠던 정치인들과 군 지휘관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는 즉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나중에 그래프를 통해 우리는 눈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숫자로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림이 대신 말해 주었다. 고 해고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로즈 다이어그램은 통계학사에서 여러 면에서 혁신적이었습니다. 첫째, 면적을 이용한 데이터 표현이었습니다. 기존의 선형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와 달리 면적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크기를 표현했습니다. 둘째, 시간의 순환성 표현입니다. 원형 구조를 통해 월별 데이터의 순환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셋째, 다변수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하나의 그래프에서 여러 변수를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넷째, 설득을 위한 시각화였습니다. 단순한 데이터 표현을 넘어 정책 결정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나이팅게일은 자신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군 의료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육군부 관료들은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전쟁에서의 높은 사망률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겼고 나이팅게일의 개혁 제안을 여성의 감상적 생각으로 치부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이러한 저항에 맞서 데이터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크림 전쟁 전체 기간 동안의 정확한 사망률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이전 전쟁들의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비교 분석은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개혁 이전 크림 전쟁의 연간 사망률은 1000명당 600명으로 평시 영국군 사망률의 7배였습니다. 하지만 개혁 이후에는 연간 사망률이 1000명당 18명으로 영국 민간인 사망률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비교 대상인 워털루 전투의 연간 사망률은 1000명당 150명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적절한 위생 관리만으로도 군대의 사망률을 민간인 수준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끈질긴 노력과 데이터의 설득력에 힘입어 1857년 인도 및 식민지 군대의 위생 상태에 관한 왕실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이 위원회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며 자신의 개혁안을 관철시켰습니다. 위원회 보고서는 나이팅게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군 병원의 위생 기준 수립, 군의관 교육 제도 개선, 병원 건축 기준 마련, 영양 및 급식 시스템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자신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병원 설계의 과학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저서 병원에 관한 소고는 1859년에 나왔으며 현대 병원 건축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병원 설계 원칙은 환기와 채광, 배수와 위생, 그리고 병실 구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병실은 충분한 자연광과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했고 환자 한 명당 최소 1000 입방피트의 공기 공간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습니다. 완전한 하수시설과 급수시설이 갖춰져야 했으며 긴 복도형 병실보다는 분산된 소규모 병실이 감염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설계 원칙에 따라 건설된 병동은 나이팅게일 병동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병동은 30개의 침대가 한 줄로 배열된 긴 병실, 병실 양쪽 끝에 위치한 큰 창문, 최소 16피트의 높은 천장, 각 침상 사이에 충분한 간격, 그리고 중앙에 위치한 간호사실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이 설계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전 세계 병원 건축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위생 개선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데이터로 측정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병원의 사망률을 비교 분석하여 위생 기준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 군 병원의 사망률은 7%, 개선된 군 병원은 2%, 최적화된 민간 병원은 1.3%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위생 개선이 생명을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1858년 나이팅게일은 영국 통계학회 최초 여성 명예회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통계학적 업적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통계학적 기여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통계학을 사회개혁의 도구로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단순한 기술 통계를 넘어 개혁 이전과 이후의 데이터 비교 같은 시간적 비교, 서로 다른 지역이나 병원 간의 공간적 비교, 서로 다른 조건 하에서의 조건적 비교를 체계화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일관성 있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군 병원 통계 수집 양식은 일별 입원 환자 수, 질병별 분류, 치료 방법별 효과, 사망, 원인별 통계, 의료진 대 환자 비율, 위생상태 점검표 등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표준화는 서로 다른 병원의 데이터를 비교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크림 전쟁 이후 나이팅게일의 관심은 인도 주둔 영국군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인도의 영국군 사망률은 본국 군대보다 5배나 높았습니다. 이는 식민지 지배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인도 전체 영국군의 상세한 통계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분석 결과 연간 사망률은 1000명당 69명으로 본국의 5배였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의 90%를 차지했으며 주요 사망 원인은 콜레라, 이질, 말라리아, 장티푸스였습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인도 주둔군의 높은 사망률을 기후 때문으로 설명하는 기후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데이터를 통해 이 이론을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인도 내에서도 위생이 양호한 지역의 사망률은 1000명당 15명인데 반해 위생이 불량한 지역은 사망률이 1000명당 180명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같은 기후 조건에서도 위생 상태에 따라 사망률이 12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데이터에 기반해 인도 전역에서 대규모 위생 개혁이 시행되었습니다. 군 주둔지에 현대적인 급수 및 하수 처리 시설이 설치되고 환기, 채광, 배수 시설이 개선된 새로운 병영이 건설되었으며 표준화된 군 병원이 확충되고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위생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사망률을 1000명당 69명에서 18명으로 74% 감소시켰고 연간 의료비를 50% 절감했으며 군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나이팅게일은 현대 역학의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질병의 발생 패턴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을 체계화했습니다. 특히 1854년 런던 콜레라 대유행 당시 지역별 발생률을 지도에 표시하여 질병의 확산 패턴을 시각화했습니다. 이는 존 스노우의 유명한 콜레라 지도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독립적인 연구였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현대 예방의학의 핵심 개념을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그녀의 계산에 따르면 예방 투자 1파운드는 치료비 절감 10파운드의 효과를 가져왔고 위생 개선 투자 수익률은 1000%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논리는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통계 분석은 현대 공중보건 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표준화된 건강지표, 비교 가능한 통계, 근거 기반 정책, 지속적 모니터링 등의 개념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나이팅게일은 1860년 세계 최초의 체계적인 간호학교인 나이팅게일 간호훈련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부학과 생리학, 통계학과 데이터 수집 방법, 위생학과 감염 예방법, 환자 관찰과 기록 방법 등 철저히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들이 환자의 생체 징후, 증상의 변화 패턴, 치료에 대한 반응, 회복 속도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녀의 저서 간호에 관한 소고는 1859년에 출판되어 간호학의 고전이 되었고 간호를 단순한 돌봄이 아닌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전문 분야로 정립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개발한 데이터 기반 의료질 관리 방법은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 병원의 병원 감염률 모니터링, 환자 안전 지표 추적, 의료 결과 비교 분석 등은 나이팅게일의 방법론에서 발전한 것들입니다. 그녀는 현대보건정보학의 선구자로 평가받으며 그녀가 개발한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시각화, 비교 분석 등의 개념은 현재의 전자의 무기록 시스템, 대시보드와 인포그래픽, 벤치마킹 방법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현재 의료계의 핵심 개념인 근거 기반. 의료 역시 모든 의료 개입은 과학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그녀의 사상에서 출발했습니다. 21세기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나이팅게일이 150년 전에 제시한 개념들이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수작업으로 했던 대규모 데이터 분석이 이제 컴퓨터로 가능해졌고, 그녀가 꿈꾸었던 실시간 환자 상태 모니터링이 IoT 기술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통계 분석은 머신러닝과 결합되어 질병 예측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방법론은 현재 세계보건기구나 각국 보건 당국의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대응에서 보여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지역 간 건강 격차 분석, 효율적 의료 자원 배분 등이 그 예입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을 백의의 천사로만 기억하는 것은 그녀의 진정한 업적을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그녀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상냥한 돌봄이 아니라 냉철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녀는 숫자를 통해 진실을 말하게 했고 통계를 통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크림 전쟁의 현실 앞에서 나이팅게일이 선택한 무기는 감정이 아닌 이성이었고 호소가 아닌 증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이 불쌍하다고 말하는 대신 병사들의 42%가 죽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위생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대신 위생 개선으로 사망률이 95% 감소했다고 증명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로즈 다이어그램은 단순한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지와 관습에 맞서는 지식의 무기였고 기득권과 관료제에 도전하는 개혁의 도구였으며 미래를 바꾸는 비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작은 부채꼴들이 모여 만든 꽃 모양의 차트는 실제로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의료 시스템을 혁신했으며 현대 보건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체계적인 간호, 과학적인 치료, 안전한 환경은 모두 150년 전 한 여성이 램프를 들고 밤늦게 계산했던 숫자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든 램프는 환자들의 어둠을 비춘 것이 아니라 의학의 미래를 비춘 것이었습니다. 21세기 빅데이터와 AI 시대의 나이팅게일의 유산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올바른 분석, 그리고 그것을 사회 변화로 이어나가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때로는 작은 숫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숫자가 진실을 말할 때 그것은 총탄보다 강하고 검보다 예리할 수 있다는 것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통계의 여제이자 데이터의 선구자. 그녀의 램프는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